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입니다. 하지만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박살이 났죠. 네, 드디어 우리가 걱정했던 회색 코뿔소, 블랙스완은 아닌 것 같고 회색 코뿔소인 것 같다. 회색 코뿔소가 우리에 나타났다. 그럼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는 어떤 차이가 났느냐? 회색 코뿔소는 개연성이 높고 파괴력이 크지만 사람들이 여러 경고 신호를 무시하다가 다가오는 충격이다. 미리 이런 것들을 경고했는데도 안 됐다가 다가오는 충격, 이건 회색 코뿔소죠. 검은 백조 블랙스완은 전혀 예상치 않은 데 나타나는 거. 오늘 이제 미국의 고용이 박살이 났는데 이미 좀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호를 무시하다가 나타난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는 회색 코뿔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따라서 드디어 회색 코뿔소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시장이 단기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8월, 9월, 10월은 주의하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달려온 것도 그렇고 좀 쉬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은 좀 쉬어가자.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번 금주 시장 전망 투자 전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금요일 미국 뉴욕 증시는 다우는 마이너스 1.23, 나스닥은 마이너스 2.24, S&P 500은 마이너스 1.6.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한번 하락한 이후에 올라오지 못했다는 거죠. 충격이 좀 컸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좀 시장이 컸느냐 한번 보면, 네,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미국 증시를 한번 보면은, 첫째, 고용지표 추락이 불러온 경기 침체 가능성. 고용지표 추락이 7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7만 3천 명 증가에 그쳤다. 예상은 11만 명을 했다는 거죠. 또한 5월 수치도 14만 4천 건인데 1만 9천 명. 어우, 충격이죠. 6월도 고용이 14만 7천 명을 예상했었는데 발표를 했었는데 확정치 1만 4천 명. 이건 진짜 충격 그 자체. 수치가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고용지표에서 큰 문제를 발생하며 회색 코뿔소가 나타났다. 반면 고용지표 하락이 금리를 인하시킬 수도 있다. 이 가능성 때문에 오늘 미국 국채에서는, 시장에서는 금리가 하락을 했죠. 금리 한번 봅시다. 오늘 미 국채금리 하락도 충격적이네. 2년짜리는 3.684, 26bp가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26bp, 10년짜리는 4.291, 네, 14.1bp. 최근에 본 금리 하락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금리가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경기가 침체한 상태에서 금리를,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은 주식시장의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좋은데 향후에 좀 꺾일 것 같다. 미리 선제적인 케이스는 가능한데, 이번 케이스처럼 만약에 계속 경기지표가 하락 상태에서 나타나는 금리 인하는 상당히 충격적일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시장에서 해석을 했지만 저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게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이제 트럼프의 모두깎이 스타일의 글로벌 관세 부과도 상당히 시장에 부정적이었다 그렇죠. 제3국을 경유한 제품에 대해서 40% 그대로 때리고, 심지어 카나다에 대해서도 35%, 멕시코에는 30% 그대로 두고 90일 협상, 그 다음 69개국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높은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시장에 부담을 줄 거라는 것들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요국 대미 상호 관세율을 보면 브라질 50%, 스위스가 39% 굉장히 높네요. 캐나다 35%, 멕시코 30%, 인도 25%, 이렇게 되면서 부담적인 모습으로 시장에 투영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 오늘 시장에서 또 악재로 작용했던 것은 아마존의 주가 폭락이죠. 네, 8% 이상 하락을 했는데, 네, 애플은 뭐 13% 증가하고 매출도 10% 늘어난 거 좋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했고, 아마존은 3분기 향후 실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코멘트를 주면서 8%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아마존 주가 한번 봅시다. 오늘 시장에서 아마존은 8.22% 하락하며 214.86달러를 기록하는 폭락 장세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원인은 세 가지였다는 거죠. 네, 고용이 생각보다도 3개월 연속 꺾이는 모습, 충격적으로 꺾였다. 두 번째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이 됐지만 시장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거기에 모두가기 시기로 나머지 69개 국가에 대해서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존 IT 관련 것,
전자상거래 업체라는데 IT 관련 M7 종목들이 전부 추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져갔다. 이게 이제 시장의 폭락의 원인인 회색 코뿔소가 나타났다는 거죠. 미국 달러 지수, 기타 이제 다양한 지수들이나 주가를 보면 미국 달러 지수도 98.47, 100까지 살짝 찍었다 다시 내려오는 모습, 달러 약세. 테슬라는 1.84% 하락이죠. 네, 엔비디아도 2.33% 하락. 아마존은 봤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그런 원전주는 11.51%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네, 뉴스케일 파워. 비트코인 마이너스 2.16%, 비트코인도 11만 3,533달러, 비트코인도 하락하는 모습. 서클 인터넷 같은 것들은 스테이블 코인도 8.4% 하락하는 모습 굉장히 크죠. 코이버처럼 우리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관여하는 기업도 8.76%나 하락하는 그런 초약세.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코뿔소가 나타났다고 봐야 될 때 회색 코뿔소.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와서 미국 경제는 정말 튼튼한가? 정말 믿을만한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번 봅시다.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단편적으로 가장 최근에 나타난 경제 성장률 한번 봅시다. 성장률 YY로 3% 성장, 오케이, 좋았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 소비 및 투자 부진이 확연하게 드러나며 높은 성장률의 이유가 수입 급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수입 급감. 항목별 기여도는 민간 소비 1.0, 민간 투자 마이너스 3.1, 수입 감소에 따른 기여도가 5.18%가 나타났다는 거죠.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은 소비가 감소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여기에 정부 집지도 플러스 0.1로 거의 변화가 없으면서 실제 내용을 봤더니 소비 감소에 의한 거, 미국 소비가 감소하는 것은 향후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다. 첫 번째로 미국 경제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다. 거긴 소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두 번째는 소비와 연관됐지만 소득도 둔화 중이다. 네, 소득이 둔화되니까 소비가 주는 거죠. 네, 순화 중금. 6월 개인 소득은 전월비 0.3% 증가, 그중 0.18%포인트는 정부의 사회보장급여가 기여한 가운데 임금소득은 0.07% 상승에 기여할 정도로 상당히 내용이 안 좋았다는 거죠. 6월 임금소득은 전월비 0.13% 증가해 증가율 기준 작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득도 문제가 있는 거죠. 소득과 소비는 한 몸인 거죠. 그래서 향후에 소비나 소득은 관세 불확실성 해소가 선제적 소비 수요 효과로 섬유를 이어줄 수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흔들리며 고금리가 여전히 시장에 유지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한 주택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회복세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소비와 개인의 소득은 상당히 미국 증시에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그래서 3분기 GDP를 까봤더니 내용은 별로이더라. 특히 이게 미래의 예측을 좀 불안케하는 모습으로 나오면서 상당히 너버스하게 사람들이 이게 과연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회색 코뿔소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박살이 난 거죠. 그 직접적인 원인은 고용지표, 고용 숫자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발 더 가서 이제 주요 관심은 오른 관세가 올랐는데 누가 낼 것인가? 뭐 당연한 문제죠. 이걸 관세 수출업자인 한국이 낼 것인지 아니면 미국 소비자가 낼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느 정도는 소비자에게 전달될 가능성. 이것은 결국 인플레이션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 금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소비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 연쇄적인 것. 그래서 관세도 누가 낼 것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경제에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다. 이게 3분기, 4분기에 차츰차츰 약영향을 미칠 가능성. 그 영향을 이야기한 거고. 세 번째. 미국이 걷어들인 관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베센트가 상당히 위험한 말을 했는데 1,000억을 징수했는데 그 다음에 올해 연말까지 3천억 달러인데 이걸 이제 재정 적자를 축소를 줄인데 원래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 돈을 미국 개인들에게 600달러씩 나눠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저는 이 부분에 이제 방점을 찍는데 틀림없이 트럼프는 중간 선거에서 자기들이 지지율이 지면은 600달러씩 나눠줄 가능성이 100%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플레이션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모든 것들이 지금 향후에 미국 경제라든지 글로벌 주식시장에 불안정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죠.
이런 부정적 영향 속에서 다음 주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떨까?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한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위기에 직면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주식 투자에 민감한 세금 문제를 아마추어적으로 잘못 건드렸습니다. 신정부의 자본시장을 다루는 법에 대한 아마추어적인 실망감이 주가 폭락으로 이어진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한국 주식시장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7월 한 달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7월 한 달은 코스닥은 마이너스 4점이 가장 높고 코스피가 마이너스 2.4,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7월 투자별 순매수를 보면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고, 외국인은 하나오션, 이스페타시스, 알테오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 등을 샀고, 기관들은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LG화학,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을 샀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사는 종목이 많이 다르네요. 네, 특이한 점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이 각각 어제 3.9, 4% 하락 마감을 했죠. 네, 전날 발표된 세제 개편은 시장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치 제약을 넘지 못하며 실망 매물 출회다. 외국인은 코스피 현선물에서 1.4조 순매도 했고, 기관도 현물 1조 원 이상을 순매도한 가운데 코스피 200에서 단 3종목만 올랐을 정도로 폭락을 보여준 하루였다. 금요일 시장 폭락 원인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전반적으로 국내 매크로 환경 불안 속에 복합적인 기대감들이 단기에 사라지면서 차익 매물 압력이 결국 폭락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외국인의 신랄 매물도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정부 정부가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를 터뜨렸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500을 가느냐, 이런 의문점.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해서 신뢰감 상실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감 상실이다. 대체 이 정부가 하는 걸 믿을 수가 있느냐, 진성준 이 바보 멍충이는 대체 주식을 해봤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릴 정도로 현 정부에 대해 실망감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이제 수급이 굉장히 3,000포인트도 붕괴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한번 봅시다. 네, 길게 보면은 다 원화 약세 다음에 이제 수급이 좋아지는데, 짧게 보면은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6,524억을 매도, 코스닥에서는 1,100억을 매도했죠. 네, 선물 시장에는 4,000억 정도를 매도하는 모습,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다는 거죠. 네. 다음에 이제 환율도 봐야 되는데, 환율이 약세로 돌아서는 이런 이중성, 뭐냐면 현재 환율이 약세로 돌아서는 것은 우리가 두들겨 맞은 관세를 어느 정도 벌충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환율이 절하가 되면 우리가 유리한데, 그러나 외국인이 떠날 가능성, 이 부분이 굉장히 너버스하다는 거죠. 네. 우리가 환율로 해서 약세로 기업 경쟁력을 얻을 수 있지만, 외국인이 떠나면 주식시장, 우리는 뭐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우리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이탈은 굉장히 너버스하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환율 약세는 이중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고 원달러는 1387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400원을 때렸다가 내려온 거죠. 네, 이런 약세의 모습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네, 금주 투자자를 한번 봅시다. 금주 투자자들 당분간 보수적으로 접근해라. 방법은 없다는 거죠. 자본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를 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조정이 왔는데 모든 잔치가 끝나고 행오버 숙치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파티에 대한 비용 청구가 시작됐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죠. 네,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는 더 심각하게 보여진다. 신정부의 나이브한 세금 문제를 다루는 아마추어적인 실력이 결국 모든 학은의 원인이다. 개정된 법이 통과하는데 국회 동의와 그리고 마지막 구원투수 이재명의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다시 원상 복귀시킬 거냐, 이 가능성은 남아있는데 정부가 현재 주식시장의 이 폭락을 너버스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법안이 양도세 50억으로 다시 원위치한다고 해도 시장이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쉽게 걷어들이는 데는 상처가 다소 크다. 자본시장에서 믿음이 손상되면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냥 통과시키면 주가는 추가 하락이 전망돼 단기적으로 보수적 스탠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한다. 네, 당분간 8월은 보수적 스탠스로 가라.
아직 새로운 시장 모멘텀이 시작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네. 시간이 12월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8월, 9월, 10월 3개월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잘 머릿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네. 당연히 이번 주 추천 종목을 보면 급락하고 나타나는 단기 반등 시 일부 현금 마련이 필요하다. 단기 반등을 기대하고 단타로 진입했다가 물려서 고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단타도 비추다. 가장 큰 고민은 반도체와 조선업일 것이다. 그래도 정 사고 싶다면 삼성전자 좀 더 빠지면 6만원 근처에 오면 사고,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조선 이 정도를 진입을 추천하는데, 단 진입 가격을 잘 선별했는데 지금보다도 더 빠진 상태를 봐야지 지금 막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금주 추천 종목은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54,000원에서 68,900원, 7만원까지 다 와서 조화를 했는데 두들겨 맞았다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틀 연속 파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제는 외국인들은 크게 팔지는 않았습니다. 52만 주, 국내 기관이 240만 주를 팔았는데, 외국인은 현 상황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진 않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65,000원이 깨지면 삼성전자 살려도 되지 않느냐. SK 하이닉스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네,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 예,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기 시작하는데 하이닉스도 좀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이닉스는 추가로 들어가는 데는 좀 비추죠. 하나오션 봅시다. 어제 그 난리가 나서 세 종목 올랐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하나오션이죠. 35조 9,729억. 네, 35조짜리인데 장대 양봉이 하나 찍힌 거죠. 네, 어제 상당히 다 떨어지는데 좋았습니다. 외국인들도 수급이 전부 플러스이고 국내 기관도 팔다가 사다가, 네, 기관 수급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하나오션은 15만원까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는 그 대신 이제 우리 HD 현대중공업과 비교를 해보면 HD 현대중공업은 어제 좀 빠졌죠. 네, 2.몇 % 빠졌는데 이 차이는 미국의 필립조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업을 키워준다고 약속했는데 미국에 조선소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크지 않을까. 현대중공업도 뭔가 사긴 샀다는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현대중공업은 좀 약해 보이고 하나오션이 미국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현대중공업은 어제 외국인들 72,000주 사다가 팔았죠. 네,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좀 빠지면은 그래도 살만한데 하나오션이 더 탄력성이 있어 보인다. 현대미포조선은 잘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3.65% 하락을 했죠. 네. 현대미포조선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추천을 많이 했는데 LNG선을 많이 하죠. 네. 25년 2분기 매출 1.24조, 영업이익 894억,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EU, 일본,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에 따라서 고수익 LNG선 발주가 향후에 본격화될 것이다. 네. LNG선 발주. 그래서 890억까지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나빠 보이진 않죠. 미국산 LNG선 수출로 LNG선 추가 수주가 전망이 된다. 한국은 미국에 1,000억 달러 미국 LNG 수입을 약속했고 EU는 3년간 7,500억 달러 LNG 수입. 배가 필요하죠. 네, 배가 필요하다. 이걸 만들어주는 것은 현대미포조선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네. 추가로 더 추천하고 싶은 종목은 일단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보수적으로 가자. 보수적으로 가고 회색 코펄소가 나타났다. 원인은 뭐 미국의 속살이 좀 안 좋았고 상당히 이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관세 악영향이 더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여기에 한국 주식시장도 많이 올랐고 한국 정부의 좀 미숙한 아마추어적인 세금을 다루는 문제에서 실망감을 내비쳤다. 이걸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하루 이틀 단기 반등한다고 해서 쫓아가면 안 된다. 이 점을 굉장히 이번 주에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는 화요일날 BOJ 금융결정위원회 의사로 중요치 않네요. 미국 6월 무역수지, 미국 7월 ISM 제조업지수, 반도체 전시회도 있네요. 수요일날 중국 7월 무역수지, MSCI 분기 리뷰, 8월 7일 중국 7월 무역수지, BOE 기준금리 결정, MSCI 분기 리뷰, 금요일 BOJ 7일 금융정책 결정회의. 다음 주에서는 경제 캘린더에서는 중요한 것은 ISM 제조업지수 정도? 이 정도가 크네요. 네.
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 실적 발표 일정 볼까요? 롯데칠성, 현대로템, 에코프로 BM, 디어유, 화요일날 수요일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 카카오뱅크, APR, 하이브 SM, 목요일 카카오, 미래에셋증권, LG화학,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금요일날 네이버, CJ 대한통운, 롯데케이크발, 달바글로벌, 한국콜마.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 실적 일정이 나오니까 이거 한번 좀 인쇄해서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에서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집단지성이 숨쉬는 카페입니다. 유료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 상당히 이제 머리가 복잡하죠. 한국도 무너졌는데 미국까지 무너지면서 어떻게 다음 주를 대비할까 이 생각인데 일단은 좀 많이 생각을 해봅시다. 무너졌다가 기술적으로 한두 번 튕겨 올라올 때 좀 줄이는 거 이게 이제 정답일 것 같은데 튕겨 올라올 것이냐 뭐가 튕겨 올라올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핵심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월요일날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주말입니다. 네, 여름 주말이고 피서들 많이 가시는 휴가들 많이 가시는데 특히 교통 운전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주말 내내 공부해야죠. 네,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즐거운 피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